혹시 그런 나라 아세요? 수천 년 동안 셀 수 없이 정복당했지만 단 한 번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은 나라. 알렉산더 대왕한테 무너지고 아랍 군대한테 짓밟히고 몽골의 말발굽 아래 잿더미가 됐는데도 정말 신기하게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바로 이란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란이 어떻게 3,000년을 버텨왔는지 그 생존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 우리 잠시 한번 상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간은 2026년 2월 28일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테헤란 하늘을 가로질러 거대한 미사일 한 발이 날아와 꽂힙니다. 이 타격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지하 벙커가 그냥 통째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모든 게 정말 순식간이었죠. 그리고 곧 전 세계로 긴급 속보가 타전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날 밤 테헤란 거리에서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집니다. 한쪽에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다른 쪽에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심장부가 공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의 답은요, 무려 3,000년의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이 이야기의 끝에 다다르면 그날 밤의 미스터리가 풀릴 겁니다. 이란을 제대로 알려면요, 다른 거보다 먼저 그 땅을 봐야 해요. 지도를 쫙 펴보면 거대한 산맥하고 끝도 없는 사막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런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선 안 되죠. 주변 민족들하고 계속 교류하고 때로는 협상도 해야만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혹독한 환경이 오히려 이란 사람들을 교역과 외교의 달인으로 키워낸 셈이니까요. 이 거친 땅이 낳은 정말 기가 막힌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나트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산맥에 있는 지하수를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막 마을까지 끌어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로예요. 이 고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서 화려한 도시 문명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지혜와 독창성. 하지만 이 기가 막힌 위치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동쪽의 강대국부터 서쪽의 유목민까지 이란은 늘 주변 세력들의 먹잇감이었거든요. 여기 타임라인 좀 보세요. 그리스, 아랍, 몽골,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영국이랑 러시아까지. 뭐랄까, 이란의 역사는 침략자의 이름만 계속 바뀌는 그런 끝없는 전쟁 기록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란의 특별한 점입니다. 이란만의 아주 독특한 생존 방식이 드러나거든요. 단순히 정복자한테 저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자기 꼴로 만들어버려요. 나중엔 정말 누가 누굴 정복한 건지 헷갈릴 지경이 된다니까요. 이 패턴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죠. 근데 정작 자기 제국을 다스릴 땐 페르시아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베꼈었습니다. 아랍한테 정복당한 뒤에는요, 오히려 이란의 언어랑 관료들이 이슬람 황금기를 이끄는 핵심이 됐어요. 심지어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 몽골 지배자들마저도 나중엔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이란 예술의 열렬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는 졌는데 문화로는 이긴 거죠. 이란의 지적 파워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란의 학자 이븐 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양에선 아비생나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쓴 의학책이 자그마치 600년 동안이나 유럽 모든 대학의 표준 교과서였어요. 600년이요, 600년. 상상이 가시나요? 자, 여기서 더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매일같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 알고리즘.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바로 9세기 이란의 수학자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수학, 알지브라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쓰는 최첨단 기술의 뿌리가 이렇게나 깊숙이 이란과 연결되어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제 이란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종교 이야기인데요. 고대 페르시아의 아주 독특했던 신앙에서부터 오늘날 중동 전체를 가르는 거대한 분열의 시작까지 종교야말로 이란의 역사를 움직여온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기도 전에 이란 고원에서 태어난 종교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류 사상사에 거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엔 단 하나의 선한 신이 있고 그 신과 악의 세력이 끝없이 싸운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으며 언젠가는 구세주가 올 것이다. 어때요?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 놀라운 개념들이 나중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게 오늘날 학계의 정설입니다.
시간이 훌쩍 흘러서 1500년대가 됐습니다. 이란이 그때 동서남북으로 강력한 순위파 제국들, 그러니까 오스만이랑 우즈베크 같은 나라들에 포위당하는 위기를 맞아요. 이때 사파비 왕조의 이스마일 샤가 정말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시아파 이슬람을 국가 종교로 선포해버린 거죠. 이건 그냥 종교를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저 강대국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서 살아남겠다는 아주 치밀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중동의 순위 시아 갈등, 그 뿌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현대로 넘어와 볼까요? 19세기와 20세기. 이때 이란은 칼과 말이 아니라 조약서나 계약서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위협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유럽 제국주의죠. 이때 입은 상처가 오늘날까지도 이란 사람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란이 겪은 위기들은 정말 숨돌릴 틈도 없이 몰아쳤습니다. 1907년엔 영국이랑 러시아가 만나서 종이 한 장으로 이란을 사실상 나눠 가졌고 1951년엔 민주적으로 뽑힌 모사데그 총리가 석유를 국유화했더니 딱 2년 뒤에 CIA랑 MI6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아내 버렸어요. 이런 굴욕과 배신감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마침내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빵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쿠데타로 쫓겨난 모사데그 총리가 법정에서 남긴 이 말은 지금도 모든 이란인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죄는 이란의 석유를 되찾아서 이 땅에서 식민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려 한 것뿐입니다. 바로 이 배신감, 이 기억이 오늘날 이란의 뿌리 깊은 반미 감정의 시작점이 된 거죠. 그리고 혁명이 터지자마자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은 이 상처에 그냥 소금을 뿌린 격이었어요. 8년 동안 수십만 명이 죽어나간 이 끔찍한 전쟁에서 이란은 정말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미국, 소련, 거의 모든 강대국들이 다 이라크 편이었거든요. 심지어 이라크가 이란에 대고 금지된 화학무기를 썼는데도 국제사회는 그냥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런 고립과 배신 속에서 이란은 정말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강대국들이 밀어주는 적 앞에서는 국제법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결국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의 힘뿐이구나. 바로 자력갱생이죠. 오늘날 이란이 왜 그렇게 핵개발에 집착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전쟁의 상처에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시간 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테헤란 거리에서 동시에 터져나왔던 그 환호와 통곡의 미스터리. 이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이란 안에는요, 사실 두 개의 이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신정체제, 혁명수비대, 이런 걸로 대표되는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정부예요.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루미의 시를 읊고 새해, 노르즈를 축하하고 위대한 키루스 대왕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는 수천 년 역사의 페르시아라는 국가, 즉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란이 가진 가장 큰 모순이에요. 정부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 이제 답이 보이시죠? 그날의 환호성은 이 억압적인 정권 좀 제발 끝나게 해달라는 자유를 향한 절규였습니다. 반면에 통곡은요? 정부가 누가 됐던 감히 외세가 우리 땅을 공격해? 이건 못 참지 하는 3000년 동안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 본능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리에서 두 개의 이란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던 거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2500년 전 이란에 세운 키루스 대왕이 남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도록 허락할 것이다. 인류 최초의 인권 헌장으로 불리는 이 위대한 관용의 정신이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나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란의 3000년 역사를 쭉 훑어보면 절대 깨지지 않는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스한테 정복당한 뒤에는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일어섰고 아랍한테 정복당한 뒤에는 오히려 이란인들이 이슬람 황금기를 이끌었죠. 몽골이 모든 걸 파괴한 뒤에는 페르시아 문예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정복은 언제나 생존으로, 파괴는 창조로 이어져 왔습니다. 3000년이라는 기나긴 생존 투쟁의 끝에서 이란은 지금 또 한 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그 다음 장은 누가 또 어떻게 쓰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지난 3000년을 묵묵히 보태온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